구독 신청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구독 신청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왜 이 사건을 다루냐 하면 오늘 개시 결정이 난 사건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 채무가 주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변제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 있느냐, 주식으로 인한 채무인데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. 30대 초반이시고 그 다음 이 고객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었어요. 금지명령은 기각결정이 났습니다. 최근 대출이 많다 그래서 기각결정이 났고요. 다만 이분 같은 경우 9월 9일 날 접수했거든요.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6일 만에 개시결정 났어요. 제가 이때까지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건을 사실 해봤거든요. 그렇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빨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. 한 달하고 6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어요. 그리고 이분은 미혼이시고요. 채무금액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2억 2,530만 원 정도 됐어요. 그에 반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. 변제율, 가장 중요한 변제율이 몇 프로냐? 원금의 36.8%밖에 안 나왔습니다. 2억 2,500 채무 중에서 대부분이 주식으로 인한 채무예요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제율이 낮게 나오냐? 제가 전에도 한번 주식 관련된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.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. 그렇게 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건데 광주지방법원, 제 사무실은 인천이지만 전국 법원 사건은 동일하게 진행은 됩니다.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요. 직장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셨어요. 4대 보험 가입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시고 그 외에 주식으로 인한 채무다 이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최근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금이 탕감이 많이 되느냐? 사실 최근 대출금, 즉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도박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탕진한 경우에는 탕감을 이렇게 많이 받기 어려워요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았냐? 이분이 2019년 5월 29일 날 대출을 약 1억 7천 정도 받았어요.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?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대환을 한 거예요. 즉, 대출을 받아서 이걸 어디 쓴 게 아니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금리가 낮은 대출금으로 갈아탄 거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환의 경우에는 최근 대출이 있어도 전혀 회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2016년부터 주식을 꾸준히 하셨어요. 그래서 2016년부터 조금씩 채무가 증가했던 거고 주식도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막 주식을 하신 게 아니라 꾸준히 하셨는데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신 케이스예요. 신라젠이라는 주식을 매입하셨는데요. 보통 주식 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최근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. 그 바람에 피해가 상당히 커졌는데요. 주식 같은 경우 특히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기간이 또 중요해요.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.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청산가치 반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분처럼 대출도 좀 기간이 2, 3년씩 되었고 그리고 주식도 꾸준히 해왔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근처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. 그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.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원금 탕감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 개시 결정이 빨리 난 게 왜 빨리 났냐 하면 광주지방법원이 개시 결정을 좀 빨리 내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정이 2번 나왔거든요. 딱 2번 나왔는데 상당히 보정 내용이 많았어요. 그런데
이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러면 정말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료도 빨리빨리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보정을 빨리빨리 진행하게 됐었고 그 결과 개시 결정도 빨리 나지 않았나 예측해 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재도 진행 중이죠. 개시 결정이 오늘 난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. 인가 결정은 내년에 날 거예요. 이분 같은 경우 채권자 집행기일이 내년으로 잡혔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인가 결정은 날 건데 개시 결정이 난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 그대로 인가 결정은 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변제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든 도박이든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을 가지고 전액을 사용하셨다. 그런 경우에는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. 다만 그에 반해서 특히 주식,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되고 금액이 천천히 누적이 되어 왔다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탕감도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. 이 부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신청, 좋아요 누르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외 궁금한 점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건데요. 오늘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